건강의 점성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성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인별로 질병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성별로 질병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행성별로 또 다시 질병의 종류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성별 질병은 행성이 지배하는 사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태양은 사자자리를 지배하므로 사자자리가 가리키는 심장과 순환기 관련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성은 황소자리와 천칭자리, 수성은 쌍둥이자리와 처녀자리의 질병을 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성별로 질병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본 사인별 질병의 종류만 잘 이해하면 행성별 질병은 쉽게 구분이 되지요. 행성의 배치를 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건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선천적으로 약한 부위는 흉성이나 나쁜 어스펙트가 집중된 행성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사자자리의 수성이 토성과 충을 이루고 금성과 사각이라면 이 사람은 사자자리가 가리키는 심장이나 순환계가 약하다고 봅니다. 사자자리가 아닌 정갈자리에서 나쁜 어스펙트가 있다면 방광이나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질병의 암시는 행성들 간의 어스펙트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어스펙트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성과 화성은 예외인데요. 토성과 화성은 질병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들은 나쁜 어스펙트를 이룰 때에 한해서 질병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를 보려면 행성이 지배하는 사인이 무엇이고 행성이 위치해 있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우선 질병의 가중치가 높아 흉성이라 불리는 토성과 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성은 막히고 경직되고 위축되는 증상을 일으키는 행성입니다. 화성은 일시적이라면 토성은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과 연관됩니다. 토성의 작용으로 인해 혈액, 림프 또는 소변과 같은 체액의 순환이 저해되며 이러한 침체로 인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입니다. 이렇게 몸속에 다양한 노폐물이 좋게 이용되면 뼈를 형성하지만 나쁘게 이용되면 동맥과 관절의 경화를 초래합니다. 토성은 담낭을 지배하며 담석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천칭자리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고 관절의 기형도 유발합니다. 토성은 막히는 작용을 통해 언제든지 심장 활동을 늦추고 소화를 멈추고 두려움과 걱정을 일으켜 소변과 대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성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할 힘이 있습니다. 토성으로 인해 이빨과 피부의 건강도 좌우되며 활막이 경화되어 척추와 팔다리가 뻣뻣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토성의 작용입니다. 토성이 지배하는 염소자리의 반대편은 위장을 지배하는 개자리이기 때문에 토성은 위장의 연동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 인해 역연동, 즉 구토를 일으킵니다. 토성의 일반적인 작용은 신체를 파괴하고 유기체의 생명을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성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낙상, 타박상, 감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기 쉬우며 이때 환자들은 대체로 비관적이기 때문에 치료 의지가 약합니다. 천궁도의 어느 위치에 토성이 있건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며 어스펙트에 상관없이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나쁜 각도에서는 더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가 높은 행성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태양을 보조하여 생명의 관리를 돕습니다. 화성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 생명의 불이 잘 타게 하죠. 신진대사가 막혔을 때 화성은 분해하는 힘을 강화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몸에 독이 쌓였을 때 화성은 열과 염증에 불을 붙여 장애물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생명력과 에너지를 돌게 합니다. 화성의 기능은 더없이 필요한 것이지만 화성을 흉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성과 관련된 질병들은 막힌 것을 뚫거나 태우면서 발생하는 부작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화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성이 지배하는 양자리에서 태양이 기능항진이 된다는 말은 화성이 태양의 생명력에 활력을 준다는 의미이지만 토성이 지배하는 염소자리에서 화성이 기능항진이 된다는 말은 죽음의 행성 토성이 화성에 활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력과 죽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가령 화상, 부상, 총상 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전갈자리를 통해 생식기를 지배하면서
전기를 고갈시키고 욕망의 과다로 인한 생식기 문제, 출혈, 혈관의 파열을 일으킵니다. 화성이 혈액 속에서 작용하면 과도한 월경과 치질이 생깁니다. 전염성 질병은 화성의 광선이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화성은 흉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인이나 하우스에서도 존재 그 자체로 고통을 줍니다. 다음 행성들은 질병의 가중치가 높지 않은데 이유는 모두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행성들과 나쁜 어스펙트를 이룰 때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지면서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는 경우 어떤 작용이 저하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인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부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성은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행성으로서 간을 지배합니다. 간은 목성 활동의 최고 중심지로서 글리코겐이 생성되는 곳이죠. 간에는 또한 신체에서 욕망을 일으키는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지만 신체의 활동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성은 힘이 필요할 때 목성의 글리코겐 저장고에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토성 역시 간과 함께 움직이며 담즙, 요소, 요산을 만들죠. 목성은 개자리에서 기능항진이 되고 그 반대 사인인 염소 자리에서는 토성이 지배하고 화성이 기능항진이 됩니다. 이렇게 목성과 토성, 화성은 서로 긴밀하게 움직이죠. 즉, 화성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며 파괴적인 토성은 화성의 활동과 연동하여 담즙과 요소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요산이 쌓이면 통풍과 루머티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토성은 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변비를 일으킵니다. 목성은 부신 및 동맥 순환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방 조직을 형성하고 종양이나 병적 성장, 기관 확장,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혈액 중독, 충혈 및 뇌졸중은 목성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금성과 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황소자리와 천칭자리를 지배하므로 이들 사인이 가리키는 목과 신장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의 문제는 장애 문제, 운동 부족, 정맥 혈액의 순환 저하, 비만, 종양, 낭종, 빈혈, 성병, 편도선염 및 기타 여러 질환과 연관됩니다. 한편 수성은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행성의 문제점은 이들 사인과 연관된 질병, 즉 기관지염, 폐질환 및 호흡 곤란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 대뇌반구, 척수, 성대를 지배하며 보행성 운동의 문제나 신경장애, 음성장애 등을 유발하고 난청도 발생하죠. 다음으로 태양과 달의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양은 사자자리를 지배하므로 사자자리가 가리키는 심장의 질병과 연관돼 있습니다. 또한 태양은 심장과 함께 뇌교를 지배합니다. 뇌교는 뇌 속에 있으면서 활력을 조절하지요. 태양이 자신의 지배 사인인 사자자리나 기능상승 사인인 양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행성들과 좋은 각도를 이룰 때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행성들과 나쁜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에는 태양이 위치한 사인에 주목하고 그 사인에 관련된 질병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령 태양이 머리를 지배하는 양자리에서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경우 심장과 활력의 문제는 물론이고 뇌출혈, 두통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요. 다른 개자리를 지배하므로 식도와 위장, 자궁과 난소, 림프관, 교감 신경계, 관절의 활액을 지배합니다. 달이 안 좋은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여성의 경우 월경 문제, 자궁과 난소 문제 등 다양한 부인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종, 소화불량, 안과 질환 및 광기 증세 등도 달의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달은 특히 임산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질병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언급되는데요. 천왕성은 광선이 전달되는 매개체인 에테르를 지배하기 때문에 눈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태양이나 달이 천왕성과 안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천왕성은 전갈자리를 지배하므로 천왕성이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면 섹스와 관련하여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전갈자리의 반대편인 황소자리는 금성이 지배하므로 반대편 사인의 반사작용으로 인해 뒤틀림, 경련, 히스테리와 같은 이상한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에테르와 기체의 통치자인 천왕성은 에테르를 통해 이동하는 전기 쇼크를 일으킵니다.
특히 천왕성이 8번째 하우스에 배치된 경우 전기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다음, 해왕성은 수성의 옥탑으로서 신경계에 작용하며 때로는 종교적 혹은 정신적 흥분으로 광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무기력 상태, 혼수 상태, 트랜스 또는 신들림도 유발합니다. 이렇게 정신 에너지가 과도하게 활동 상태에 있는 동안 신체 에너지는 정지 상태에 있게 되죠. 해왕성은 척추관을 지배하는데 척추관은 평생 동안 에테르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 집중 및 명상으로 황홀한 상태를 볼 수 있고 또는 약물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파장이 낮아지면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해왕성이 물에 쌓인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 특히 그러합니다. 해왕성이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은 6번째 하우스나 12번째 하우스입니다. 이 두 하우스가 황소자리나 정갈자리에 있을 경우 이 두 사인이 목구멍과 성기를 지배하는 사인이므로 자기 학대와 도착 성향을 보여주고 변태적인 열망이 생긴다고 해요. 이상 각 행성별로 어떤 질병과 연관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의료점성학은 아주 옛날 중세시대의 의학 지식은 등장하지 않고 꽤 현대적인 의학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료점성학이 사체액설과 같은 전통 의학 개념을 가지고 건강을 논할 것을 기대했다면 약간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의료점성학은 특정 의학 개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대의 의학 교과서를 정설로 받아들이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의료점성학이 의학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고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점성학은 의료행위의 일종이 아니라 우주를 통해 건강 정보를 읽는 점성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의사들이 점성학을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의술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병에 걸리게 된 전후 맥락과 스토리를 읽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 병이 생기게 된 경위를 추론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질병을 파악하였지요. 특히 원인 불명의 질병을 파악할 때 점성학적인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단지 힌트를 얻는 차원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식도가 걸리고 먹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스토리는 좋은 힌트가 되지만 정작 의료행위에서는 식도를 고치고 치료제를 주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의료점성학에서는 식도를 고치는 일보다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구조와 스토리에 주목합니다. 이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고부간의 갈등은 바로 행성의 배치가 빚어낸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병으로 터진 데가 하필이면 식도가 된 것입니다. 의료점성학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보와 책임을 논하기도 하고 전생과 내세의 차원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학과 의료점성학을 구분짓는 큰 차이입니다. 의료점성학에서는 당대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의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의료점성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는 스토리를 별들의 운행의 차원에서 읽어주고 운명의 차원에서 건강을 위한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